보면 일과 문법입니다. 중2죠. 최상급 나왔네요. 뭐 그렇게 아주 중요한 문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꼭 알고 넘어가야 될 문법이기는 하죠. 최상급은 형용사의 원급에 est를 붙이는 형태로 만듭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더를 붙이는 게 좀 중요하기는 해요. 자, they are the happiest animals in the woods. 그들은 자, the happiest animals라는 말이 나왔죠. 가장 행복한 동물들이다. 가장이라는 의미가 붙는 게 최상급이에요. 숲에서 가장 행복한 in the woods. 숲에서 가장 행복한 동물들입니다. 자, 최고인 것을 나타낼 때 최상급을 씁니다. 근데 이게 좀 조심할 필요는 좀 있어요. 의외로 좀 많이 틀리거든요. 더 플러스 최상급의 형태로 쓰고 가장이라고 쓰는데 일단 만드는 방법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est를 붙이는 게 최상급이죠. 네, est를 붙인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원급에 est를 붙입니다. 이로 끝나면 st만 붙이시면 되고요.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날 때, 자,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뭐냐면 tall에 tallest, est를 붙이거나 old에 oldest를 붙이는 게 가장 일반적인 최상급을 만드는 사례고요. nice처럼 e로 끝나면 st만 붙이면 되겠습니다. large도 st만 붙이면 되겠죠. 사실 어려울 건 없어요. e를 겹쳐 쓰는 게 보기 싫으니까 금방 맞출 거야. 그런데 단모음, 단자음, 요게 조금 어려워요. 하트라는 말이 있는데, 자, O가 단모음이고 T가 뭐 단자음? 단자음이라고 하면 뭐 자음이지 뭐. 예. 자, 단자음이지 뭐. 자음인데 뒤에 TTEST를 붙인다는 게 되게 중요하죠. Hottest. 그 다음에 big도 biggest, GGEST를 붙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Y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자음 다음에 Y가 오는 거야. 그 easy 같은 단어죠. 그럼 Y를 I로 고치고 EST. 이건 벌써 많이 보던 건데, happy, happiest 이렇게 고칩니다. 그런데 이음절 이상의 단어가 올 때는요, most를 붙이는 게 또 되게 일반적인 경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조심해 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삼음절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음절 중에서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famous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모음이 있죠. famous. 자, 가장 유명한 most famous, beautiful, 가장 아름다운 most beautiful.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말하면 길다라고 생각하면 뭡니까? most를 붙이면 되고요. 앞에 설명도 나와 있지만 뭐 ed로 끝나는 경우에도 보통 요렇게 끝나는 경우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full, IVEOUS, less, ING, ed로 끝나도 most를 붙여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important, most important, slowly, most slowly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최상급에서 주의할 게 범위를 나타낼 수가 있다. 나타내야 해요. 이거 필수 조건이야. 범위 없이 쓰면 큰일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Seoul is the biggest city in Korea라고 한국의 범위를 정해주지 않으면 마치 이 우주에서 가장 큰 도시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 조심해야 되겠죠. 틀린 문법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This is the most interesting. 이게 가장 흥미롭습니다. 라고 했는데, 뭐 중에 제일 흥미로운지 범위가 없으면 좀 곤란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불규칙으로 최상급 가는 게 good 혹은 well에 good, well, better, best, bad, ill에 worse 다음에 worst 최상급 오는 경우, many, much에 many, much, more, most, little, less, least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Peter is the best student in his class. 마찬가지로 범위 제한이 있어야 돼요.
범위 제한 없이 쓰시는 최상급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Peter is the best student. 최고의 학생입니다. 만약에 in his class 없으면 이 우주 최고 학생이 되는 겁니다. 자, useful의 최상급은요, FUL로 끝났으니까 뭘 쓰시면 되겠습니까? most를 쓰면 되겠죠. most useful 이렇게 쓰시면 간단하게 해결되겠고요. 자, pretty는 y로 끝났는데 앞에 자음이 있어요. 그러면 prettiest로 쓰시면 prettiest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영작을 한번 해볼까요? 문장 완성해 볼게요. 7월이 July이죠. 가장 더운 달이니까 더를 써주시고 꼭 hottest day라고 하시면 돼요. hottest day가 죄송합니다. 뒤에 month가 있는데 미쳤나봐. The hottest month of the year. 예. 미안해요. 정식을 놓았습니다. 가장 뜨거운 달입니다. 그 해. 가장 아름다운 미소니까 the most beautiful 쓰시면 되겠네요. She has 더 쓰시고요. most beautiful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더를 안 쓰는 경우도 사실 있기는 있는데 부사의 경우는 좀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사만 달랑 있거나 하면 안 쓰기도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죠. 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요거는 이제 조심하셔야죠. 네,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잘해야 됩니다. 네, 앞에 있는 뭐 최상급은 그렇게 중요한 문법이 아닌데 이 형용사적 용법은 조금 중요하니까 저도 좀 신경을 쓸게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쓰려면 일단 명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구가 뒤에 나옵니다. 예. 즉 투부정사구라는 건 투동사 원형의 구조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투부정사구라는 것이 누구를 꾸며주고 있습니까? 앞에 있는 이 친구를 꾸며줍니다. 명사를. 즉 형용사라는 말 자체가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형용사는 사실 기능적으로 말하면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있고요. 명사 수식, 명사를 꾸며준다라는 얘기가 있지. 명사를 꾸미지 않을 때 보어로 사용됩니다. 보어라는 건 명사를 수식하지 않을 때. 네,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지 않으면 무조건 보어예요. 그래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도 보어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명사 수식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부정사구는 일단 기본적으로 명사는 다 있는 걸로 봅니다. 명사가 없이 쓰이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이게 형용사적 용법인지 어떻게 할 거냐? 해석으로 판단합니다. 해석. 어떤 명사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에 올 말이 what? what이 뭐야? 무슨 혹은 어떤의 의미가 가지는 말이 뒤에 와야 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투부정사구가 바로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그러면 예시문을 먼저 볼게요. There was a rope. 자, 일단 끊어줄게요. 해석은 로프가 있었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아시겠지만 로프가 주어고요. 이 친구는 명사죠. 네. 로프가 있었는데 이 로프가 어떤 로프? 무슨 로프냐는 거죠. To help. 자, 도와줄 로프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이 될 뭐뭐 할의 의미로 보통 우리가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로프를 수식하는 거죠. 자, 도와줄, 도움이 될 밧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할이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뭐뭐 할,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이 된다라고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투부정사의 용법은 무조건 해석이 안 되면 못 풀어요. 해석 없이 푸는 방법이 없어요. 해석을 해야 풀 수 있습니다. 예, 잘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자, she needs a friend. 그녀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무슨 친구? 어떤 친구가 필요할까요? 그녀에게 필요한 친구는 어떤 친구가 필요하지? 도와줄 친구. 그녀를 도와줄 친구죠. 네. 네, 그녀를 도와줄 친구예요. 두 번째, do you have any homework? 숙제 있니? 무슨 숙제? 어떤 숙제? 해야 할 숙제가 있니? 라는 뜻이죠. 해야 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잠깐만, 뭐가 잠깐만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프렌드와 여기 나와 있는 홈워크 그리고 투부정사의 관계를 잠깐 살펴볼게요. 자, 위에 있는 거는 프렌드가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이건 뭐냐면 프렌드가 프렌드가 뭐냐? to help의 뭡니까? 의미상의 주어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누가 헬프하냐는 거야. 프렌드가 헬프합니다. 알겠니? 그런 경우는 무조건 형용사적 용법이고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뭐 홈워크 숙제가 to do의 의미상으로 목적어예요. 그런 경우에도 무엇으로 봅니까? 무조건 형용사적 용법으로 봅니다. 선생님, 그러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있을 때 투부정사 앞에 있는 명사가 투부정사구에 주어 역할을 하거나 목적어 역할을 하면은 무조건 형용사적 용법인가요? 네. 무조건 형용사적 용법이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투부정사구의 의미상의 주어나 목적어가 아닌 경우도 형용사적 용법은 있어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네. 예를 들면 ability to do something, 뭔가를 할 능력, 이렇게 쓸 때는 이 투부정사구는, ability는 투부정사의 목적어이거나 주어가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형용사적 용법이 좀 어렵고요. 네, 일단 보죠.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인 경우라 그랬는데, 자, 아까 기본적으로 제가 이런 얘기 했었죠. 투부정사구와 앞에 있는 명사 사이에, 자, 이게 투부정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면 형용사라 그랬잖아요. 나는 의자가 필요합니다. 너에게 어떤 의자가 필요한 건데 앉을 의자가 필요한 거예요. sit on의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체어가. 그래서 sit on a chair의 느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on이 빠지면 안 돼요. sit만 쓰면 큰일 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두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인데 he is looking for a pen. 그는 look for는 뭐뭇을 찾고 있다라는 뜻인데 펜을 찾고 있거든요. 이 펜이 어떤 펜이냐면 to write with, 쓸 펜이라고 합니다. 자, write with a pen, 펜을 가지고 쓸 거야. 그래서 with의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펜은 반드시 with가 있어야 돼요. We write with a pen의 느낌이라서. 자, 그 얘기를 안 하고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되게 헷갈려 할 수 있는 게 바로 thing과 body와 one입니다. thing, body, one은 자, 형용사 후치 수식이라 그래요. thing, body, one 다음에 형용사가 와서 형용사가 뒤에서 얘들을 꾸며주는 관계인데 투부정사가 오잖아요. 그럼 투부정사가 한 번 더 얘들을 또 이렇게 꾸며줄 수 있습니다. 네, 이거 되게 재밌어요. 자, do you have something exciting? 뭔가 흥미진진한 게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to watch는 앞에 있는 누구를 꾸며주고 있냐면 something을 꾸며주는 거야. 볼 뭔가를 갖고 있니? 라는 거야. something. 흥미진진한 무언가인데 볼만한 무언가죠. watch something에 해당하는 거죠. I need somebody brave. somebody가 brave한 거야. 누군가가 용감한 누군가가 있는데 이 용감한 누군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날 도와줄 어떤 사람인 거야. 나를 도와줄 용감한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She bought a tasty snack. 그녀는 맛있는 간식을 샀어요. 자, 이때는요, eat 다음에 간식을 넣을 수 있잖아. eat snack. 그러니까 다른 게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또 tasty라는 snack이라는 단어 자체는 어떤 단어입니까? 그냥 something이나 somebody나 anybody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앞에서 뒤에 있는 스낵을 이렇게 양쪽에서 꾸며주면 괜찮다라는 거야. He bought a tasty snack to eat. 그는 먹을 맛있는 과자를 샀다. 맛있는 과자이기도 하고 먹을 과자이기도 하다. 그리고 주의할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과 부사적 용법이 잘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자, 우리말의 해석을 완성해 볼게요. 나는 주어져. 네. 그리고 필요하다까지는 나왔어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음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목적어죠. 그런데 이 음식은 먹을 음식이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해석은 먹을 음식. 네. 근데 그냥 음식이 아니라 약간의 음식이네. 그지? some food니까. 먹을 약간의 음식이 필요하다. 좀 필요하다. some food. some food. some 좀이 여기 있어서 이게 좀 애매하다. 좀 필요하다. I need인데 좀이 여기 some의 의미가 이 좀으로 또 희석된 거 같은데? 그죠? I need some food to eat. 그냥 먹을 음식이라고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좀은 좀 뭐 굳이 좀까지는 안 써도 되겠다. 근데 해석을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이제 문제 푸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그래. 문제 푸는 입장에서 정말로 좀 그래. 좀이라는 말을 여기다 써버리면 좀의 some의 의미가 좀 그렇지 않네? 그러니까 좀 애매해서 이렇게는 안 했으면 하는데 뭐 이렇게 하시네요. 하시면 뭐 어떡하겠습니까? 해야죠. 힘없으니까 우리는 뭐 버팁니다. 자, 두 번째 거 한번 보죠. It's time. 이때 it는 비인칭 주어요. 비인칭. 자, 시간이죠. 자, 시간이에요. 얘가 day다. 시간이다. 근데 무슨 시간입니까? To go to school. 여기가 앞에 있는 누구를 꾸며주고 있는 거야? 시간을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학교에 갈 시간이다. 비인칭 주어는 해석하지 않으니까 갈 시간 이렇게 해석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문제가 좀 그러네요. She has lots of. 자, 일이 많죠. lots of가 many의 의미인데, much의 의미네요. 그래서 work를 써줄게요. 일이 많아요. 어떤 일이 많아요? 해야 할 일이 많아요. to do 하시면 되겠고요. 필요합니다. 근데 뭐가 필요하냐면 종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다가 뭘 쓸 거냐면 to write를 쓸 건데 종이 위에다 쓸 거잖아요. 그래서 on을 써줄 거예요. I need paper to write on.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연습문제 1번 합니다. 연습문제 1번 요 두 페이지 해오시고요. 연습문제 2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연습문제 3번도 하지 맙시다. 연습문제 4번은 이거 뭐 하지 마세요. 자, 요건 하십시오. 실전 문제는 해오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숙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